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맨해튼 북한 대표부 앞에서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기획했는데요. 평통위원 등 30여 명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라! 오늘 오전 맨해튼에 위치한 주 유엔 북한 대표부 앞에서 진행된 시위 현장. 민주평통과 6.25 참전용사회 회원 등 30여 명의 한인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에 참석한 한인 회원들은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손에 들고 구호를 제창하며 북한의 핵실험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의 길로 나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전쟁은 안 된다. 그리고 절대로 핵은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자.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민주평통과 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평통 박동주 회장은 한두 번의 시위로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미주 지역 한인 동포들의 생각을 분명히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미주 한인 동포들의 마음이 다음 달 7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길 바란다며 북한이 화해의 장으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화 테이블 나오라!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주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이 마침내 시행됩니다. 한인 수산인들의 오랜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지만 반면 내일과 세탁협회 지원 법안은 아직도 잠자고 있습니다. 23일 수산물 중량 원산지 표기 의무 법안에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마침내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수산물 중량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에 의해 앞으로 뉴욕주 내에서 포획되는 모든 수산물에는 원산지와 중량,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타 지역에서 들어온 수산물에는 중량이 표기되지만 뉴욕주 내거래 수산물은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도매시장에서 중량 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수산물을 구입한 소매상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돼 한인 소매상들의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물 중량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과 함께 주의회를 통과했음에도 아직 주지사실로 보내지지 않고 있는 내일 및 세탁업소 환경 설비 비용 지원 법안은 법제화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내일과 세탁협 관계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입법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내년 안으로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주지사는 여전히 의회의 요청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지사가 내일 및 세탁업소 환경 설비 지원 법안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영 관광버스의 안전 불감증 심각한 상태인데요. 도로의 무법자 강력한 법규만이 또 다른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관광버스 승객 안전 법안이 추진됩니다. 24일 랑킴주 하원 의원과 토비엔 스타비스키 주 상원 의원은 관광버스 승객 안전 법안을 발의하고 민영 관광버스 기사의 자격증 제도 도입과 관련 감사도 매년 받도록 현행 법안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버스 기사는 운전 시 자격증을 반드시 버스 내부에 부착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승객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영 관광버스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통해 지난달 플러싱에서 발생한 참사와 같은 대형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타비스키 의원도 민영 관광버스들의 무자격 기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시 플러싱 교통 참사 피해자 강상기 씨와 이명 씨 등이 참석해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지난 18일 플러싱 교통사고 참사를 일으킨 달리아 관광버스는 안전도 하위
하위 83%에 랭크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광버스 회사 세그버스, 옙투어, 사파리투어, K라인투어 등은 이보다도 더 낮은 점수를 받아 충격을 주었습니다. 관광버스 회사들의 교통 규정 위반, 운전기사들의 자격, 음주운전 경력 등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의무화 법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법적 다툼보다는 개선된 행정명령으로 승부하겠다며 연이은 여행 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던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항소했습니다. 3번의 행정명령에 3번째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24일 연방정부는 하와이 연방법원이 금지시킨 3번째 여행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백악관은 하와이주 연방법원의 판결은 미국인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와이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수정 여행금지 행정명령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적을 기반으로 한 차별적 위헌적 내용이라며 금지시켰습니다. 하와이주 연방법원 데릭 왓슨 판사는 이번 여행금지 행정명령에도 위헌적 내용이 포함됐다며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행정명령이 연방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자 법적 다툼보다는 쟁점을 개선해 새 행정명령을 발효하겠다며 2차례나 수정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위험한 7개 대상국 출신 난민이 아직도 미국에 들어오고 있다며 사법체계가 붕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이번 하와이주 연방법원이 거부한 행정부의 새 여행 금지 명령은 북한을 포함한 차드,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등에게 해당됩니다. 장기간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오토 원비어 이름을 딴 북한 제재법안 오토 원비어법이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의회도 보조를 마쳤습니다. 24일 초강력 대북 제재 법안 오토 원비어법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원이 이날 찬성 415대 반대 2로 통과시킨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법은 북한을 국제 금융 체제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및 기업을 상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금융 체제에 대한 접근을 봉쇄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명칭은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미국의 송환후 사망한 오토 원비어를 추모하는 차원에서 그 이름을 땄습니다. 앤디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채택한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금지합니다. 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 미국의 금융 제재 대상으로 명시해 전방위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일 하원 금융위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고 압도적으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생활에서 크레딧 점수는 경제 활동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소득층의 크레딧 점수를 올리는 방안으로 세입자의 렌트를 크레딧 점수에 반영하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됩니다. 24일 뉴욕시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 Making Rent Count에 의하면 세입자들의 렌트 납부 기록을 크레딧 점수에 반영시킬 경우 저소득층의 크레딧 점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건물주가 내는 모기지는 크레딧 점수에 반영되지만 세입자들이 내는 렌트는 크레딧 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고서는 연체 없는 세입자의 긍정적 렌트 기록을 신용평가기관에 보고해 세입자의 크레딧 점수를 올리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의 대부분은 크레딧 점수가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내면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렌트 납부 기록을 크레딧 점수에 반영시키기 위해선 해당 기록을 신용평가기관에 보고해야 하고 건물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 제안됐습니다. 또 오히려 크레딧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습 연체 세입자의 경우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체 기록이 없는 렌트 납부 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될 경우 뉴욕시 세입자 76%의 크레딧 점수가 높아지고 사회초년생이나 이민자 등 크레딧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28%는 우수한 크레딧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6일부터 시행되는 미국행 항공기 탑승객의 보안 인터뷰, 아시아나 항공이 내년 4월까지 6개월 유예를 받았고 대한항공은 유예 통보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아시아나의 요구를 수용해 내년 4월 24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기 탑승객들의 보안 인터뷰 등 보안 강화 조치 시행을 6개월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미국으로 취항하는 105개국 180개 항공사의 탑승객 보안 검색 강화를 직접 요청하고 26일부터는 델타항공, 아메리칸항공 등 미국 국적기와 미국령, 괌, 사이판 등에 취항하는 국내 저가 항공사부터 강화된 보안 인터뷰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내 항공사들은 이에 따른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강화된 보안 조치를 시행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며 교통안전청에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이달 11일 정식 공문을 통해 보안 인터뷰 등 보안 조치 강화 시행 유예를 요구했고 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대한항공 역시 이달 15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 내년 2월 20일까지 조치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통안전청은 대한항공에 추가 보충 자료를 요청했고 대한항공은 서류를 발송한 상태로 조만간 긍정적인 회신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와 리들렉의 우편번호 11362와 11364 지역은 뉴욕시에서 크레딧 중간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 1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는 맨해튼의 부촌 어퍼 이스트 사이드로 나타났습니다. 시 감사원이 신용평가기관 익스페리언의 크레딧 리포트 자료를 인용해 5개 보로의 크레딧 점수를 분석한 결과 베이사이드, 리들렉 등 우편번호 11362 지역의 크레딧 중간 점수가 7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맨해튼의 어퍼 이스트 사이드 우편번호 11375였고 베이사이드, 리들렉 우편번호 11364 지역은 크레딧 중간 점수가 750점으로 집계돼 세 번째로 높은 지역에 선정됐습니다. 이어 또 다른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 와이스톤 우편번호 11360도 크레딧 중간 점수 748점으로 상위 7번째 이름을 올렸습니다. 9위 역시 퀸즈, 포레스트 힐, 레거팍 우편번호 11375가 746점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퀸즈, 라커웨이 우편번호 11692 지역은 크레딧 중간 점수 578점으로 가장 낮은 크레딧 점수를 보유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에큐팩스,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온 등 3대 신용평가사는 세금 저당권, 민사소송 패소, 판결 정보를 크레딧 보고서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1,400만 명의 크레딧 점수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캘리포니아 지역 주택 가격이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분석회사 코오로직에 따르면 지난달 남가주 지역 주택 중간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8% 오른 50만 5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카운티의 주택 중간 가격은 지난해보다 9.5% 증가한 57만 5천 달러를 기록했으며 오렌지 카운티 역시 같은 기간 동안 10.9% 오른 71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남가주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주택 소유주들의 자산 규모를 늘리고 소비를 부추겨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UC 버클리 연구진은 캘리포니아 주민 절반 이상은 심각한 주택난으로 이주를 고려 중이며 이는 인구 유출로 이어져 지역 기업들의 고용난을 악화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캘리포니아 지역에 폭염과 강풍이 이어지면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쯤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산타아나 리버 인근 주루파밸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5에이커가 전소됐으며 진화 작업을 위해 벤뷰런 블러버드 일대가 폐쇄됐습니다. 이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카운티의 그라나다 힐스 지역 118번 프리웨이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0.5에이커가 소실됐으며 샌버나디노 카운티 렌초 쿠카몬과 210번과 15번 프리웨이 교차로에서도 불이 나 프리웨이 일부 구간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헬리콥터와 수백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립기상국은 이번 주 남가주 일대에 100도대를 웃도는 폭염과 함께 고온건조한 바람이 예상되면서 내일까지 산불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2주간 플러싱 다운타운에서 30에서 80세 사이 주민 12명이 레지오넬라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보건국은 현재 조사구역을 설치하고 쿨링타워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메리바셋 보건국장에 따르면 감염 환자 12명 가운데 5명은 현재 입원 중이며 나머지 7명은 퇴원한 상태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환자는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터 쿠시 의원은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뉴욕 업스테이트 오렌지 카운티 하일랜드 밀지의 한인 소유 주택 바깥벽에 고백 차이나라고 오일로 쓴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낙서 아래에는 KKK라는 글자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집주인 박 씨는 누군가 사전 계획하에 침입해 낙서를 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운 경찰은 이 지역에서 아시안을 징후하는 낙서는 처음 신고됐다며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23일 MTA는 전철역 개보수 작업으로 이날부터 8개월간 아스토리아의 NW 노선 30에비뉴역과 36에비뉴역이 전면 폐쇄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맨해튼 방향 NW 전철은 아스토리아 블로바드역 다음 브로드웨이역과 39에비뉴역에만 정차합니다. 이번 공사로 해당 전철역 입구와 계단, 승강장은 모두 새롭게 바뀌고 USB 충전기, 디지털 스크린, 열차 운행 알림판 등이 새롭게 설치됩니다. 퀸즈 북동부 지역 거주 노인들을 위한 무료 콜택시 서비스가 11월 13일부터 재개됩니다. 폴 벨론 뉴욕시 의원은 퀸즈 북동부 지역 노인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셀프 헬프 시니어 센터와 포트 콜택시 업체가 파트너십을 맺고 무료로 차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콜택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전 9시부터 정오 클리어뷰 시니어 센터에 전화해 예약하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지만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1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아주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